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건프로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2023년 새해에는 다들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은 2022년 연말을 마무리하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했던 투자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한 해, 그리고 새해에는 어떻게 나의 자본을 지켜낼 것인지 고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여러분의 투자는 성공적이었나요?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만 스스로 깨닫는 바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2022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에는 더 나은 예측과 논리로 좋은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2023년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또 어떤 투자를 하셔야 성공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파트 주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그동안 저의 유튜브 영상들을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예상하셨듯 저는 아파트 주식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다가올 새해에는 리먼 사태에 버금갈 전 세계 경제 한파가 몰아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LCR이라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수치가 있습니다. 다들 처음 들어보시죠? 일종의 은행 자본의 건전성을 판별하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 대출해주고 싶으면 은행에서도 그만한 안정자산을 확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LCR 비율을 코로나 시기에는 85%까지 낮춰준 거예요. 그 당시에 워낙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쉽게 대출이라도 받게 해서 시중에 화폐가 돌도록 유도한 것이죠. 하지만 돈을 언제까지 무한정 풀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한국은행에서는 시중은행에게 이 LCR 비율을 다시 100% 이상, 즉 유동자산의 안전 보유 기준치까지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당장 자본을 확충하라고만 하면 과연 방법이 있겠습니까? 거의 몇 조에 육박하는 자본일 텐데 몇 조가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결국 은행이 당장 이 막대한 자본을 확충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일 뿐입니다. 첫 번째, 은행채를 대량 발급하는 것입니다. 은행 채권을 찍어내서 사주기만 하면 무조건 이자를 얹혀주는 방법이죠. 두 번째, 예금 이자를 늘려 예금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결국 타은행보다 금리가 높아야 사람들이 몰릴 테니 지금도 은행들의 예금이자 과열 경쟁이 매우 뜨겁죠.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아마 1번 선택지인 은행채 대량 발급을 선택할 텐데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과도한 은행채가 한편으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결과적으론 은행의 리스크를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동안 은행 리스크가 터진 사례가 없던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1금융권인 외환은행조차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으니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런 불안 심리에 따른 투자 위축이 장기화되면 초반엔 어느 정도 팔릴지 몰라도 발급하면 할수록 인기가 없어지게 되고요. 게다가 한전 같은 곳에서 채권을 발급하기라도 하면 불안한 은행 채권 따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겠죠. 이렇듯 은행채의 대량 발급은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은행은 두 번째 방법인 예금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금 상품을 찾게 된 것이죠. 결국 예금 금리가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고요. 오히려 최근엔 은행 간의 과열 경쟁으로 예대 마진이 줄어들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의 가산금리까지 올리면서 기대출자의 등골만 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아예 은행끼리의 은행채 거래, 즉 돌려막기까지 용인해주고 있고요. 대충만 봐도 정상적인 금융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들은 결론적으론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스 은행을 비롯한 세계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과연 언제까지 이런 간악한 행위들을 용인할까요? 지금까지는 눈 감아줬는지 몰라도 결국은 강력한 경고와 함께 철퇴가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들의 선택은 LCR 수치를 맞추는 것, 그중 자본력을 높이기보단 대출을 회수하는 쪽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받아왔던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대출이 순식간에 회수된다는 것이죠. 만약 진짜 회수한다면 가장 먼저 회수될 대출은 무엇일까요? 네, 예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갭투기의 1등 공신이라고 했던 문제의 그 대출, 바로 전세대출입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소득기준 대출 규제, 즉 DSR에서 제외된 대출로서 만기 일시로 이자만 갚는 대출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팍팍 빌렸고 또 팍팍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뇌관이 되어 갭투기 등의 각종 문제점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도 결국엔 전세대출까지 DSR 적용을 받고 더 나아가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 방식까지 바뀌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시만 믿고 있던 기대출자 입장에선 원리금 균등이라니 거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일지는 몰라도 당장에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되면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야 하는 상황이 분명 올 테니 당연한 수순으로 전세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 제가 말씀드려왔던 전세 소멸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전세난이 아니라 오히려 역전세난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 대출을 이용해 무리하게 갭 투자했던 집주인들은 전세금마저 돌려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겠죠. 즉, 이제 전세도 갭 투자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갭 투자가 아파트 거품의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갭 투자가 사라지면 자연스레 아파트 버블은 꺼질 거고요. 갭 투자 한답시고 무리하게 영끌하던 투자자들,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주식, 비트코인에 몰빵한 사람들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게다가 주식, 비트코인은 실물이 있는 아파트보다도 안정성이 낮다고 볼 때 더 한없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식 비트코인으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담보대출 금액은 이미 날아갔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의 담보가치 또한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비트코인을 남김없이 다 판다고 해도 대출 원금을 다 상환할 수 없는데 심지어 아파트 담보가치까지 떨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1금융권 대출을 가진 사람들이 2금융권 대출로 넘어가게 되고 2금융권마저 막히면 답은 사채밖에 없죠. 사실상 빠져나올 출구가 안 보이네요. 하지만 이게 절대 남 얘기가 아닌 게 제 지인조차 무리한 갭 투자로 사채까지 손을 댄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주식이나 아파트 시장이나 유동성이 마르고 긴축이 들어오면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경제 위기 때 늘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그리고 내년에도 경제 위기는 쭉 이어질 테니 주식은 절대 눈도 두지 마셔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달러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논리로서 몇 번을 얘기해도 달러가 내려간다는 분들이 아직 계세요. 저는 단연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의 90%를 주무르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지금 대놓고 강달러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잘나가던 테슬라의 머스크마저 미국의 보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죠. 제가 약 8, 9개월 전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판국에 중국에 공장을 만든다고 대놓고 선전한 게 머스크였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리 만무하죠. 당연히 미국은 테슬라를 눈엣 가시로 생각하고 자국에서 시작한 기업임에도 실제로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세력들이 달러의 환차익을 유동성으로 활용하면서 벌어진 일종의 조정기간일 뿐이지 미국이 강달러를 원하는 데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빼고 전 세계가 망하라고 미국이 강달러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혹시 모를 군사적 충돌, 더 나아가 전쟁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미국이 월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등을 치르면서 국방 예산을 무리하게 올리는 게 얼마나 크나큰 손해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예산 방안은 그냥 금융시장의 대세를 강달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그냥 달러를 쥐고만 있어도 달러가 가치가 오르니 무기 하나를 사더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당장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 한반도 대치 상황 등 미국이 군사적으로 신경 써야 할 상황이 한둘이 아닌데 달러가 내려갈 확률이 몇이나 될까요? 하다못해 정치가도 아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 바이든 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텐데 달러를 굳이 약달러로 전환해서 국력을 악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죠. 또한 제가 자주 언급했듯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기정사실이고 내년엔 점차 심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시금 IMF급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아무리 한국이 채권을 외환 보유라고 우겨봤자 채권은 채권일 뿐 현물이 아닙니다.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채권이 당장에 현물로 교환될 거라는 확신과 보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려도 달러는 내려간다, 경제 위기는 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한번 내년까지 지켜보시죠. 과연 계속 달러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본인이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가 맞네, 주식이 맞네 하는 그런 것들만 보시면 결국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밥을 먹어도 균형 있게 식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더 중립적이고 신중해야죠. 저도 저의 논리가 모두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논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 아직까지 높은 확률로 저의 논리가 적중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행복하고 윤택하게 사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설사 잘못된 선택으로 벼랑 끝에 몰려 계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소생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오픈 카톡방, 카페를 통해 꼭 문의하시고요.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말 총정리의 느낌으로 진행하다 보니 다소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과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질 좋은 영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